안녕하세요, 불량겸입니다. 지수가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장선 지지와 저항을 끌 때 이런 식으로 껐죠. 껐을 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뚫어 올리지를 못했거든요. 저항을 뚫어 올리지를 못하고 입선 맞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뚫어 올려서 눌러주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지금 조금 불안하죠. 그리고 코스닥은 이렇게 불안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은 요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요런 패턴인데, 이걸 지금 뚫어 올렸단 말이야. 뚫어 올렸는데 요 앞에 이제 매물을 갖다가, 여기가 있는 매물을 갖다가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저항은 뚫어 올렸단 말이야. 뚫어 올렸는데 요 자리에서 이제 20선만 이탈 안 하고 다시 올라오면은 좋은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변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빠져버리면 조금 불안하죠. 그래도 이제 다음 한 G 라인이 더 있기 때문에, 요 G 라인이 아직 있죠. 이게 뚫어 올렸다가 요 다시 요 지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은, 코스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코스닥이 조금 불안하기는 불안하네요. 뚫어 올리면 좋은데 뚫어 올렸을 때 조금 불안합니다. 아무튼 무리하게 몰빵이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분할 매수 또는 주면은 지금은 챙기는 매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잘 플랜을 짜가지고 그 플랜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올려놓은 종목들 보고 이제 카톡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최근 들어가 제가 종목을 잘 안 올렸거든요. 종목을 잘 안 올렸는데, 보시면 저는 매번 말하지만 추격하는 종목들은 잘 안 올려줘요. 그리고 눌림목 보통 여기는 없네. 눌림목 자리들 올려주는 거지. 눌림목 자리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림 자리를 공략해가지고 손절선이 짧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추격을 하나 눌림을 하나 뭐 단타를 치나 스윙을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손절을 안 하면은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이 일단 손절인데, 손절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11월 21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종목 올린 것 같은데, 11월 21일 날 내목내이하고 아프리카 TV 올려놨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목내이는 그거 부잣집 아들들인가 그걸로 엮여 갖고 갔죠.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보시면은 바닥을 다져가지고 이 장기 이평선을 끼고 가다가 여기 있는 매물을 갖다 뚫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뚫고 눌렀다가 21선 이탈 안 하고 이래 가는 종목인데, 저도 이걸 다 못 먹어요. 짧게밖에 못 먹었는데, 본인의 그릇인 거거든요. 제 그릇은 여기서 요런 자리 또는 요 치고 올린 요런 자리에서 단타 치고 빠지는 게 제 그릇이에요. 근데 요렇게 먹는 거는 또 다른 그분들의 뭐 드시는 분들의 영역이죠. 저는 요런 자리에 서서 요렇게 먹든가, 아니면 요런 자리에 서서 요런 짧게 먹는 거, 아니면 요런 전고까지 먹는 거, 요게 제 그릇이거든요. 물론 스윙으로 가는, 처음부터 스윙으로 가려고 잡고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그냥 저는 주문 챙기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렇게 드시는 분 있다고 그러던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매물을 뚫어 올리는, 종고 자리를 뚫어 올리는, 여기서 맞고 눌렀는데 21선 이탈 안 하고 다시 이 자리를 뚫어 올리는 거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도 올려놨는데, 아프리카 TV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던 종목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하방으로 가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정고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 대칭으로 빠져갖고 다시 이 자리를 뚫어 올리는데, 근데 저점을 높이는 거죠. 높였을 때 다시 하면 21선에서 빠졌을 때 보통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카페도 제가 올린할 때 보시면은 요때 올리나, 음봉 터졌을 때 올려놨는데, 이게 미리 밑에 내려오면 잡아라는 거지. 이걸 갖다가
내려올 때 잡아라는 게 아니고 21선 근처에 오면은 잡아라는 거예요. 노란 선이 21선인데 21선과 기준선인데 요 정도 선이 타점이 되는 거죠. 손절선을 갖다가 21선이나 기준선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뭐 몇 프로 한 10% 가까이 반등이 났는데 요는 반등만 묻는 거죠. 아프리카 TV는 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지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매물만 먹고 지금 빠진 행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TV는 앞으로도 계속 요 저점, 요 흐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아프리카 TV는 우상향 할 수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 왜냐 여기 앞에 매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저항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보통 튀었다가 눌러줬을 때 짝꿍댕이 쌍방이 있고 요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프리카 TV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은 추격만 안 하고 손질만 어느 정도만 한다면은 받쳐준다면은 뭐별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매매하는데 큰 손실은 안 날 것 같아요. 연두색 화살표 떴는데 여기 제가 카페에 오늘도 연두색 화살표 뜬 종목도 골라고 올려놓을 건데 여기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이 바뀌는 종목들이거든요. 이 검색기랑 뭐 만들어놨는데 화살표 만들어놨는데 뜨는 것도 있고 안 뜨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많이 안 올리는데 이 클리노믹스도 앞전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클리노믹스도 보시면은 제가 추격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클리노믹스 같은 경우 앞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네요. 이번 것도 꺼낸 거 보니까 제가 아마 요 자리에서 매수해라고 21선 손절 잡고 매수하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요런 흐름 하방으로 가는 흐름이 강력하게 뚫었단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하방으로 내려올 때는 거래량이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봉상의 기준선이나 21선을 터치하면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은 요런 자리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냐, 대칭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요만큼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오면은 다시 요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 빠지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 정도 내려오면은 21선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노려보셔도 된다는 거죠. 뭐 21선 이탈하면 손절 잡으셔도 되고요. 요 자리에 줘서 요 정도 튀었죠. 클리노믹스도. 본인 스스로가 차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핀델이라는 종목, 그 다음에 핀델이죠. 핀델도 보면은 제가 아마 여기다 선을 껐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다 선을 꺼갖고 요 자리가 매수 타점이라고. 왜냐면 여기 이제 장 지지 라인이 위에 있을 때는 내려올 때는 지지 라인이잖아요. 거래량 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탈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탈하면은 보통 바닥권까지 다시 내려오죠.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을 깼으니까. 그럼 여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1차적으로 일봉상 20선까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저도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보시면은 원래 이 자리가 매수 타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진입한 게 아니고 요때 진입했어요. 바닥권에 와가지고 여기서 다져갖고 올라갈 때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딴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뚫어 올렸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날 누군가가 뚫어 올리더라고요. 그 앞전에 이게 차트를 갖다 요때 딱 들어와 가지고 눌렀다가 다시 뚫어 올리길래 조만간에 가겠다 싶어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길래 눌러줄 때 잡아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아직 들고 있어요. 다시 조금 샀거든요. 근데 샀는데 사고 이제 제가 원래 팔아야 되는데 이거 산 거는 아니고 나갈 때 이제 밖에서 살짝 걸어놨는데 사지더라고요. 시간이 튈 줄 알았는데 튀지는 않더라고요. 요런 패턴이거든요. 요런 패턴이기 때문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21선을 뚫어 올리러 갈 수 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시가 이탈하면은 요 자리 있죠. 8,000원대 이탈하면은 이 종목도 손절해야 돼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하면서 손절 안 하는 종목들은 없고 손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손절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진입을 할 때 어떤 자리에서 손절을 할지를 그걸 미리 계획을 딱 잡아야 돼요. 유틸렉스라는 종목 그 다음 올려놨죠. 21선에서 손절 잡고 21선 근처에 진입하면, 저는 항상 올릴 때 일봉상 20선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그 일봉상 20선이 경험치가 제 나름대로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여기서 이 흐름이 깨졌거든요. 지금 요 흐름인데, 요 흐름이죠. 요 흐름인데 살짝 깨졌는데, 여기서 치고 바로 올리면 좋은데 맞고 지금 빠졌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다시 지지받았기 때문에 이탈 안 하면은, 그러니까 요 자리 있죠. 요 자리를 다시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지금 2평을 때리고 있거든요. 이 240선을 갖다가 툭툭 치고 있다는 거는, 툭툭 치면서 이제 바닥 이 저점을 갖다 높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런 종목들은 요런 패턴으로 뚫어 올릴 수 있어요. 480선까지 240선을 뚫어 올리는 이유는 480선까지 가려고 뚫어 올리는 거거든요. 120선을 우리가 이 120선을 뚫어 올릴 때는 240선까지 가려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120선을 여기서 120선 2평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죠? 때려가지고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240선까지 갔잖아요. 다시 눌림을 주고 다시 또 240선. 그러면서 이게 좁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흐름도 아직 유틸렉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추세를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지만은 흐름을 타는 거죠. 이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개입이 됐단 말이에요. 개입이 돼가지고 요 흐름, 이 하방으로 가는 흐름은 일단 멈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빠질 수 있어요. 빠졌을 때 요 흐름을 깼을 때는 손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유틸렉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MBT라는 종목 올렸는데, MBT라는 종목도 MBT도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MBT 여기 보시면은 MBT도 21선 내려오기 전에 21선 근처죠. 이것도 요놈 근처가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되거든요. 이런 자리 21선. 그럼 이런 장대 양봉 이 15% 정도 튀잖아요. 그죠? 요런 장대 양봉은 튀었다가 빠질 때 거래량 없이 축 죽으면서 축 흘러내리다가 21선에서 맞고 터치해가고 튀는 거죠. 요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21선 왔다고 무조건 잡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이 21선에서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분봉상에서 전날이나 전전날 또는 뭐 한 2, 3일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일봉상의 거래량이 당일 분봉에서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제 저는 그걸 보고 분봉상의 눌림 자리를 보고 진입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리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종목이 요 자리만 안 깬다면, 요 흐름만 이탈 안 시킨다면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그리고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꼭 요런 자리까지 또는 240선까지 이렇게 본다고 이런 자리까지 다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내가 30%를 잡았으면은 한 10%나 15% 또는 5%, 7%만 돼도 어느 정도 챙기는, 분할 매도를 하든 챙기는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주면은 조금씩 걷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막 20%, 30%씩 예전에는 막 그래 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킨은 삼진 L&D죠. 다 위에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눌러주는 자리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이런 자리들, 눌러주는 자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킨이랑 삼진 L&D죠.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스킨도 보시면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13%, 거의 14% 가까이 나오는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에서 요런 흐름이 안 깨지고 계속 가면은 똑같아요. 요 자리가 21선이, 일봉상 21선이 이제 뭐 기술적인 자리든 뭐 이제 추세를 돌리는 자리든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흐름이 이 저점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튀었다 빠지고, 그죠? 그러면 충분히 여기까지 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스킨도. 지금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런 꼭지 따라가면서 이런 꼭지에 잡지 마시고 일봉상의 21선 근처에서 진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삼진 L&D죠.
삼진 L&D도 제가 뭐 아마 요는 자리에서 21선 아마 주술 같은데 올려놓을 것 같은데 그죠? 그 선을 딱 꺼놨죠. 밑에 딱 꺼갖고 해놨죠.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위에 정거 자리니까 요 자리에서 요 위에서 진입해갖고 요 자리 이탈하면 손절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폭 여기 그진 10 한 4% 5%대 튀었죠. 요 폭을 먹는 거죠. 그죠? 요 폭을 먹을 수 있잖아요. 다 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 주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첫째, 누군가가 들어왔다 또는 누군가가 들어온 거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개입돼 있던가 또는 21상에서 뚫어 볼린저 밴드를 뚫어 올린 다음에 눌러줬을 때,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21선의 이격이 좁았을 때 또는 21선 근처에 있을 때, 그리고 들어왔다가 빠질 때 거래량은 항상 없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요 자리에서 누군가가 지켜주는 종목들, 21선만 오면 밑꼬리를 잡아 당긴다든가 아니면 분봉현상에서 거래량이 짧게 트인다든가 이런 종목들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만의 기준이겠죠. 제가 저의 경험치라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21선은 꼭 손절 잡고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보고 공부를 하면 이 정석적인 이 패턴이거든요. 이게 책대로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책대로 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들어왔다가 빠질 때는 거래량 없이 21선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빠질 때는 거래량 없이 21선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요런 패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보시고 요 패턴, 근데 찾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지 누가 뭐 찾아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폴라리 오피스도 한번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시면은, 폴라리스 오피스가 보시면 카페도 올려놨죠. 밑에 요렇게 잡으라고 제가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그죠? 21선 손도 잡고, 여기서 뭐 많이 튀진 않았어요. 5%대 요래 나왔는데 내가 요런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요런 자리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종목도 아직 안 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누군가가 분명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종목이 1차적으로 20선과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린 종목이 뚫어 올릴 때 볼린저 밴드까지 1차 매수를 타점을 잡는다면, 2차적으로 뚫어 올린 다음 20선에서 안 빠지는 종목들, 그리고 볼린저 밴드와 이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충분히 발산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보통 이런 데서 한 10% 20%대 발산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 그게 2차적인 발산이고, 그 다음에 3차적인 게 첫 번째 튀었다가 눌러줄 때 1분상이 20선에 오는 게 이제 타점인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들어왔다가 누군가 분명히 개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 평상 480선까지 찍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강한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보통 120선을 2평을 때렸으면 240선까지 가는 게 통상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요거는 480선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더 센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눌러줬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 대칭으로 나오면은 요만큼 올라왔던 종목이 다시 대칭으로 나오면 요만큼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보통 제가 이제 계획을 잡으면 요런 정도까지, 뭐 프로테지 요런 자리도 있죠. 더 위에 자리도 이제 뭐 2,100원까지도 있고 1,950원까지도 있죠. 요런 자리까지 이제 매수 타점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한 요 정도의 30% 40% 정도까지 많게가면 열릴 수 있으니까 나는 한 15%에서 20% 정도 선에서 잘라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항상 추세는 하방으로 가는 종목이 누군가가 분명히 들어왔다가 이렇게 눌러줬을 때 이 흐름을 이탈하지 않을 때, 그때가 좋죠. 그 다음에 플래즈맵이죠. 플라즈마 발음이 안 되네요. 플래즈맵이라는 종목인데 두 번째 튀었다가 요 자리 때 제가 올려놨죠. 요 자리 때 올려놨는데 튀었죠. 8% 9%까지 정도 튀었는데 뭐 전고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직 이탈은 안 했어요. 이탈은 안 했는데 요 거래량 좀 들어오고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자리 지금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 21선만 이탈 안 하면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윗꼬리 잡아 당겨 음봉 윗꼬리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 이탈 안 하면은 한 번 더 튈 수 있으니까 요 종목도 관심. 만약에 빠진다면 요 종목 보시면은 요런 흐름이거든요. 요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시 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차트에다가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종목의 흐름을 방향성과 흐름을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가면은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즉 잡을 때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은 요 라인으로서 잡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이 보통 한 손절 잡으면 5% 10%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 분할 매수 플랜을 짜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저렇게 갈 수도 있다고. 추격하는 종목들도 좋지만은 저는 그리고 따라 올라가 갖고 가는 말에 탄다고 그래 타고 뭐 수익 내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건 이제 본인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 능력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 능력껏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기준하고 제일 부합되는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항상 매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두색 화살표 했던 금색인데 연두색 화살표가 떴다고 그래가지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종목만 이제 뜨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요런 데 이익이 밀집돼 있고 뚫어 올리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앞에 거래량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장기 평선을 뚫어 올리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위로 얼마나 연례가 있는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요 안에서 이제 보는 거죠. 뭐 지금 그 좀 파업하고 있잖아요. 그거 운송 파업하고 있으니까 뭐 동방이나 뭐 HTC나 이런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방이나 HTC 이런 아들도 있지만은 그 아들보다는 시멘트 있잖아요. 시멘트 다음 주에 시멘트 관련주 한번 봐야 안 되나? 그 시멘트 고려 시멘트 이런 종목들 시멘트 관련주 원래나 튀지 않을까요? 왜냐면 시멘트 지금 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이거 하면 이 다 배달이 안 되니까 이게 되면은 건설 현장이고 뭐 다 올 수도 없될 수 있죠. 시멘트가 안 되면은 공급이 안 되면 그죠. 시멘트 관련주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금액이 올라가든지 뭐 하겠죠. 아무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매매는 계속 단타를 물어보시는데 저도 단타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거진 단타인데 단타는 본인 이게 누가 이렇게 이 자리 잡아서 이 자리 팔아 이게 아니고 단타는 분명한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짬밥도 있어야지 이 단타 해가지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1분봉을 친다든가 3분봉을 친다든가 5분봉을 친다든가 그것도 본인 1분 차트를 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손절도 정확하게 잡아야지 단타 치다가 물리면은 스윙으로 갖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이게 힘들어요. 단타는. 단타를 연습을 하려면은 본인 스스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100만 원 들고 단타를 계속 쳐보세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 없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한 종목 뜰 때마다 이렇게 하늘 계속 쳐보세요. 쳐가지고 그걸 하루 딱 끝난 다음에 그거 차트를 패는 거죠. 이제 바이애스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이애스가 나오면 그 바이애스로 여러분들이 내가 타점에 팔았나 안 팔았나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핀델이라는 종목을 이제 금요일날 단타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내가 맞게 팔았나? 이게 당일날 21선까지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일봉상 21선까지 갈 줄 알았는데 21선까지 안 가고 약간 밑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요 자리에서 뭐 팔았나 아니면 맞게 팔았나 그리고 내가 5분봉으로 단타를 친나 3분봉으로 단타를 친나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내가 친 종목들을 다 이제 계산을 보는 거죠. 봐서 그 종목이 과연 맞게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예습 복습이라 하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해요. 내가 과연 이 자리에서 잘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눌림이 나왔을 때 요런 자리에서 진입 거래량이 안 들어왔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 타점에서 진입하는 거. 그걸 계속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저도 일을 해요. 좀 있으면 저도 이제 일을 나가야 되지만 11시 되면 이제 저도 나가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주식을 하면은 심적으로 억수로 변한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전업을 해가지고 했지만은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식할 때도 너무 마음이 편한 거죠. 뭐 살짝 물려도 물론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손절 못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게임이잖아요. 손절 못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막 10% 20% 물려가 있다가 또 손절하고 아니면 분할 손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 심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아선 차트들만 골라서 이제 단타를 치든 스윙으로 가든 가니까 조금 물려 있어도 안정적인 거죠, 심적으로. 그리고 먹을 때도 3% 먹을까 한 4% 5%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냥 물론 반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경험치겠죠. 아무튼 차트 많이 보시고 이 차트에다가 선을 많이 그려보세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 차트에다가 내가 움직인 선, 움직인 칸 이런 거 차트를 선을 많이 긋다 보면은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차트가 어디를 이탈하면 안 되고 어디를 뚫으면 반등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시라는 거죠. 그걸 눈으로 이걸 다 지어놨고 이렇게 보기만 보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을 꺼놨고 이 자리를 이게 강력한 그거니까 이 자리를 뚫어올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뚫어올린 자리니까 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돌던가 아니면은 옆으로 조정을 받겠지.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은 대칭으로 더 빠지니까 절대로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선도 안 꺼리고 아무것도 이평이나 이런 것도 없이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우리하고 또 짬밥이 또 틀리니까 조금 그렇죠. 보기가 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제가 먹은 거거든요. 이 튀었단 말이에요. 튀었다가 이 장기 이평선 20선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요 근처에 오거나 아니면 요런 데서 잡는 게 이제 저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물론 다 사람들마다 틀리고 그게지만은 이제 본인들만의 다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요런 자리 오면 잡는단 말이에요. 만약 요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 요 자리에서 못 잡았으면 안 빠지면 요런 자리가 제 기준에서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제가 요런 자리 여기서 뚫고 내려와 가지고 치고 올리는데 다시 올라간다. 그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이탈 안 하면 요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 물론 여기서는 갭이 떠갖고 이렇게 팔았지만 좀 더 갔죠. 더 갔는데 제 기준인 거예요. 그럼 다음에 하면은 조금 더 요 안에서 사가지고 좀 더 먹어야겠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고 내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차트에다 선 많이 그리시고 차트 많이 보세요. 그리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요. 경제 돌아가는 흐름도 잘 보셔야 주식도 접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는데 더 편할 겁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